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도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운영 미흡으로 참 말도 많은 올림픽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이 더위를 잠시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만 이번 일본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 중경기로 진행되고 있어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이번 올림픽에 선수단을 출전시켰습니다. 선수 3명과 코치 2명으로 모두 5명의 초미니 팀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수영 종목에 남녀 2명과 육상 선수 1명이 전부입니다. 현실적으로 캄보디아 선수들에게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선수단도 파견해서 캄보디아 운동선수들도 국제무대에 자주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왓점론 캄보디아 올림픽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지난 20일 오전 프놈펜 공항에서 열린 선수단 출정 환송식에서 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고 기존의 기록을 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올림픽에는 캄보디아 여자 레슬링의 간판 스타 소띠아라 선수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바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스포츠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캄보디아 선수들도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캄보디아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엠립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사바이레우 지역에서 위조 지폐범 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범인의 가방에서는 위조 지폐 15,700장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한동안 감옥에서 죄를 뉘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600만 번째로 백신을 접종한 67세의 팽소온 씨입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성을 소개하고 보건부 대변인은 이 여성에게 1천만 리에 한화 약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도 접종하고 축하금도 받은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대학 졸업 후 평균 급여가 25만 원 정도이니까야 1년 동안의 급여를 축하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호치민 한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한국 교민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통상적인 외국인 사망 통보 절차를 무시하고 그 시신을 다음날 화장 처리해버렸습니다. 베트남 측은 사망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 영사관 또는 한인회에 기초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라고만 해명할 뿐 베트남 중앙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망자는 현지 친구에게 비상약을 요구하는 전화 통화 후 통화가 되지 않아 확인하던 중 사망과 화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민들은 베트남 정부의 무성의하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항의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가로서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아직도 저개발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족이라는 것을 박항서 감독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교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확진자 격리시설에 있는 한국 교민은 9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2명은 중증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교민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캄보디아 소식입니다. 시아누크빌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한 이 중국인은 집에서 권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한 번 중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건입니다. 주민들의 신고받은 특수경찰범죄수사대는 현장에 출동하여 이 중국인을 체포하고 증거물로 권총 1자루, 실탄 44발, 산탄총 1개, 칼 2자루, 수갑 여권 2개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은 말썽이군요. 이 중국인은 더운 캄보디아 감옥에서 한동안 고생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캄보디아에도 장수하는 분이 있군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장수하는 분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주 문제와 생활환경, 의료시설 등의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최장수하고 있는 101세의 호팜 씨는 지난 7월 2일 프놈펜 다운펜 지구에 있는 착토묵 중등학교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이 현장에는 훈센 총리를 대신하여 국무부 장관 반딩과 중국 대사관의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빕니다. 캄보디아는 라오스, 미얀마와 접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마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약에 접할 수 있는 관계로 캄보디아에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정부는 마약 사범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놈펜 마약 단속반은 캄보디아인 1명과 베트남인 4명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단속반은 프놈펜 모처에 마약을 다량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하였습니다. 마약 단속반은 현장에서 카티논,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마약 156kg을 압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마약퇴치위원회의 약물박멸위원회는 약 8톤의 다양한 약물을 소각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캄보디아, 마약은 결국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엠립에는 약 90만 마리가 넘는 악어가 사육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악어 가격이 90% 이상 폭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새끼 악어 한 마리에 $10 이상의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는 $1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악어 농장주들은 매월 악어 먹이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악어가 팔리지 않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악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려 농장주들은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악어는 베트남과 태국으로 거의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에 가면 악어 요리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자연을 지키는 여성 레인저스를 소개합니다. 캄보디아에는 밀림의 야생동물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성들과 함께하는 여성 레인저스가 42명이 있는데 그녀들은 매우 용감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밀림 지역에서 무장을 한 밀렵자들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녀들은 가족을 설득시키고 지금은 밀림 지역에서 순찰, 야생동물 보호, 밀렵 퇴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관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체계적인 방역 수준을 갖춘 나라도 아니고 의료시설 역시 많이 낙후된 나라입니다. TV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아 국민들은 빠른 뉴스를 접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의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큰일이 닥쳐도 그저 무덤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듯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나라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캄보디아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